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좌우명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또 새해도 밝았고 이래서 뭐 나름대로 또 좌우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낱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좌우명이라 할 때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사실 뭐 한자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면 뭐 틀릴 일이 없습니다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좌우, 왼쪽, 오른쪽, 좌우 이런 명이냐, 또는 좌우 목숨 명이냐, 아니면 좌에다가 좌우 색일 명이냐, 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좌우명이라는 낱말과 또 좌우명의 유래, 이런 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좌우명, 좌는 자리다. 자리, 좌석 할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는 오른쪽이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오른쪽에 무엇을 새겨 놓았다. 무엇을 좋은 글, 마음의 지표로 삼을 그런 글을, 문장을 새겨 놓았다. 그런 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리, 좌는 자리다. 앉는 자, 앉을 좌 있죠. 앉을 좌. 이것은 옛 글자를 보면 흑토자, 흑토자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앉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자리에 앉는다. 네, 그리고 집음자가 있어요. 위에 집음자. 집 안에서 앉는 것은 좌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리, 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우는 이런 것이 있죠. 네, 이런 글자. 네,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 입구자가 있다. 입구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은 또 논란이 많습니다만, 자,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손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다. 손가락을 5개인데 3개로 생략을 했습니다. 5개 다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릇을 들고 있다. 이게 뭔지는 어쨌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오른쪽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과 대비되는 게 그럼 왼쪽이죠. 이게 왼쪽은 이쪽 손입니다. 이쪽에서 손이다. 이렇게 되겠죠. 긴 것은 손목하고 팔뚝 쪽이다. 그렇죠? 이쪽은 손가락이다. 네, 그래서 오른쪽은 이쪽은 짧은 것이고 이쪽은 긴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짧은 것을 먼저 쓰고 긴 것을 쓰고, 그리고 입구자를 쓰는 것이 오른 우자다. 자, 왼쪽 자도 짧은 것을 써야 됩니다. 짧은 것은 손가락이 짧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먼저 쓰고 긴 것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인 공자를 쓰는 것이 왼자자다. 필순도 그래서 짧은 것을 쓰고 긴 것을 쓴다. 손가락을 먼저 표시를 하고 이제 손목을 쓴다. 그렇게 하면 필순이 되겠어요. 어쨌든 오른쪽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새길명은 새긴다. 금속에 새긴다 해서 쇠금자입니다. 네, 금속에 새기면 지워지지 않겠죠. 오래 가겠죠. 그리고 이름명이다. 자, 이름을 계속 변하지 않도록 새겨 놓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을 한다. 명심해라 할 때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좌우명은 늘 자리 옆이랑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이 되겠죠.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좌우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은 남쪽을 향한다. 그래서 임금은 남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자리에 앉았어요. 북쪽에 앉아서 북쪽을 등으로 집니다.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앉았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남쪽을 앉았을 때는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이 서쪽이 오른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좌우명을 서쪽에서 서명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글을 쓰더라도 꼭 오른쪽에만 쓰라는 법은 없겠죠.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오른쪽에도 써놓을 수 있고 왼쪽에도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쓰는 것은 이제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명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좌우명이란 말이 어디서 유래를 했느냐? 일반적으로는 최원이라는 사람, 네, 후한의 학자인데 최원이라는 사람의 좌우명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리의 오른쪽에 일생의 지침이 될 좋은 글을 쇠붙이에 새겨놓고 생활에 거울로 삼은 데서 유래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최원이라는 분은 사실은 한때 자신의 형을 죽인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나중에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사면을 받아서 고향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인생을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늘 두고 마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원의 좌우명이라는 것이 쭉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간단히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좋은 말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에게 뭐 제 말씀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그냥 읽으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막 좋은 것 있으면 좀 배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원의 좌우명이 이제 조금 깁니다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무도인지단, 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네, 무설 기지장이다, 자기의 장점도 말하지 말라. 네, 뭔가 감이 올까요? 네, 딴 사람의 단점 얘기하지 말고 나의 장점도 떠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인 실물렴, 남에게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마라. 시는 베푼다는 것이요. 한자에서 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타인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얘기할 때는 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는 다른 사람이고 기는 자기를 얘기한다. 그리고 수시 신물망이라, 은혜를 받은 것은 잊지를 마라. 수시 베품을 받았다, 그것은 물망, 잊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세의 부종모, 세상의 명예를 부러워 말고, 글쎄요, 명예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러워 말고, 유인 위기강, 오직 인으로서 어짐, 인으로서 기강을 삼는다. 근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은심이후동이라, 예, 은심, 마음을 숨기라. 네, 마음을 숨기고 마음에 드러내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그 이후에 행하라. 예, 그리고 방이용 하상이라, 비방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남을 어떻게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 네. 그리고 무사명 과실, 실제 이상으로 명예가 평가되지 않도록 해라. 네, 실제 이상으로 명예가 이렇게 평가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수우성 소장이라, 네, 수 지킨다. 우성, 어리석은 성스러움, 네, 우성, 어리석은 성스러움을 소중하게 지켜, 소중하게 지켜 간직하라. 그리고 제열 귀불치, 네, 열은 이제 진흙이라는 뜻이다. 치라는 것은 좀 검다는 뜻이다. 네, 진흙 속에 있더라도 검게 불치, 검게 물들지 않으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애애 함광, 애애하다는 것은 희미하다, 어둠 속이다. 애애 안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함광, 빛을 가지고 있어라. 네, 빛을 광명을 지녀라, 뭐 이렇게 되겠죠. 유약생지도, 네, 부드럽고 연약하다.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 삶의 도반이다. 생지도, 예, 나의 같이 가는 동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노시계 강강이라, 노시는 여기 노자를 얘기합니다. 노자는 굳세고 강한 것을 경계했다, 계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행행비부지, 행동만 앞서는 것, 그것은 졸장구의 짓이다. 네, 비부, 아주 비천한 장부, 예, 비부의 짓이다. 그래서 유유고난량이라, 느긋이 하여, 유유하게 하여, 헤아리기 어렵게 하라. 난량이다, 헤아리기 어렵게 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는 절음식, 말을 삼가고 은을 삼가고, 절은 절제한다. 절음식, 예,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고, 지족성 불상, 예, 만족함을 알면 지족한 것은 낫다, 이긴다. 성, 불상, 불상사, 좋지 않은 것을 이긴다, 이렇게 되죠. 행지 구유항, 행이 구유항, 진실하고 또 변함이 없으면 항상 있다면 구구자 분방이라, 오래도록 구구 스스로 저절로 분방,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최원은 자신의 자리에 오른쪽에 새겨두고 늘 지키고 경계를 하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좌우명과 관련해서 공자님과 또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제나라, 춘추 5패의 제나라
제환공이 사실은 자신의 오른쪽에 술 항아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제환공이 죽고 나서 제환공의 묘실에 가니까 공자님이 이제 아마 들러본 모양이에요. 가니까 어떤 항아리가 있더라. 묘당에 술동이가 있더라. 그런데 이 술동이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붓는다.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 부으면 똑바로 씁니다. 그렇지만 더 지나치게 부으면 또다시 이제 엎질러진다. 그런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넘어지고 꽉 차도 넘어지고 적당한 양이 있을 때만 이게 술동이가 제대로 서 있더라. 교만하지 말고 학문이 없어도 안 되겠고 너무 꽉 찬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설에는 그것이 계영배다. 우리가 계영배라는 것 가끔 보죠. 술이 일정 분량 이상 차게 되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막 그래서 공자의 술동이와 계영배. 그래서 공자님이 이 술동이를 만들어서 제환공의 그 술동이를 보고 자신의 교훈으로 삼켜서 만들어서 두고 그것을 뭐 교훈으로 삼았다. 거기에서 공자의 좌우명이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좌자 오늘 보면 좌우명의 좌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앉을좌죠. 앉는다 하고 자리 좌자다. 앉을좌자에 제방변 손수를 하면 꺾는다는 좌자가 돼요. 여기 쓰임을 가끔 보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좌석이다. 앉는 자리다. 좌석이다. 이 좌석은 이렇게 자리 좌자를 해서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좌석. 사실 조금 헷갈려요. 어떤 낱말이 나왔을 때 이 좌자를 쓸 것인가 이 좌자를 쓸 것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앉는다라는 행위, 이것은 앉는 자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좌약, 우리가 좌약이 있죠. 약 할 때. 그리고 좌초한다. 암초에 앉았다. 물속에 있는 물속에 잠겨 있는 어떤 바위에 배가 올라 앉았다. 그러면 좌초가 되죠. 그럼 배가 이제 떼어진다. 이렇게 되죠. 좌초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좌제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연좌, 인연연자. 같은 인연에 앉아 있다. 그러면 죄를 같이 묻는다. 그렇죠. 그것이 연좌제예요. 제도다. 이것은 이을연자도 됩니다. 이을연자 해도 같이 쓰는데 인연연자가 되면 어떤 죄인의 친인척, 그렇죠. 친인척에 인연해서 있는 사람들을 같이 죄를 묻는 제도를 연좌제라 하고, 이것은 이 이을연이라는 것은 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같이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떤 죄에 같이 묶이도록 한 제도를 연좌제라고 한다. 제자예요. 제도. 근데 가끔 보면 연좌죄, 제도가 아니라 죄다. 죄. 연좌에 걸려서 받는 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자로 쓰면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잘 안 쓰는 것이다. 말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연좌제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 자, 자리 할 때는 좌석이라고 했고 무슨 강자다, 좌표다, 계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쓰죠. 꺾을자 할 때는 우리가 좌절시킨다. 절도 꺾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좌절이라 한다. 오늘 좌우명, 좌우명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좌우명을 가지고 평생에 좌우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초가 되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